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 전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하지만 이번에는 불출마와 탈당 등 변수로 압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듯 사흘 전 충남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전과 세종을 찾아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를 정조준하며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김부겸,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전시당을 찾은 이재명 대표. 가장 큰 화두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대전 경제 그 자체인데 폭력적인 예산 삭감이 대전 시민의 삶을 나락으로 밀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대전에게 경제 그 자체입니다.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습니다. 대전 지역 총선 후보들과 필승 결의를 다진 이 대표는 은흥정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세종을 찾은 이 대표는 세종갑 이영선, 세종을 강준현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세종을 두고 김포시 편입 등으로 서울 수도권만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만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죠. 지금까지 지방분권 열심히 추진해온 당 어디입니까? 민주당만이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전, 세종 9석을 모두 싹쓸이했지만 현재는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홍성국 의원을 포함해 당적을 옮긴 황운하, 이상민, 박영순 등 5명이 이탈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식 선대위 출범 이후 대전과 세종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충청권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공들이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예비후보가 7년 전 자신의 SNS에 일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광복회가 일본 극우 세력의 망언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고통을 생선으로 비하하고 일본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글에 충격을 받았다며 조 후보가 국민의 대표 자리에 뽑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후보는 일제 옹호 SNS 게시글 논란에 대해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변동률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총선 등 중요한 시점마다 조작이 이뤄져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렸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는데 당사자들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6개월 만에 발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 비서실 주도로 주택과 고용, 소득 통계가 4년 넘게 조작, 왜곡된 정황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택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125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으로부터 매주 3차례씩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미리 보고받은 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수치를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통계 조작이 정부 주도의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나 제21대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4개월간 2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변동률을 조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수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한 왜곡된 자료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해소됐다고 발표하는 등 고용 소득 통계 조작 혐의도 더해 검찰은 모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조직적인 권력형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총선까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기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가 아니라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의 아파트값이 17주째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29%로 지난주 마이너스 0.14%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며 17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9주째 하락세가 이어진 충남도 0.1% 하락하며 지난주 마이너스 0.06%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8주째 하락한 대전은 마이너스 0.03%로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한편 전셋값은 세종과 충남은 0.19%와 0.05% 하락한 반면 대전은 0.02% 올랐습니다. 한화이글스가 투타 조화를 앞세워 시범 경기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대전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선발 김민우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3실점을 했지만 최고 148km의 강속구와 주무기 포크볼을 앞세워 삼진 4개를 잡으며 반등을 알린 가운데 5회 2타점 2루타를 터뜨린 조한민 등 타선의 집중력을 보이며 6대4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 3승 2패를 기록한 한화는 내일 KT와의 시범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4월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점검하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충남의 중심 도시 천안갑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일찌감치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문진석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방부 차관 출신 신범철 후보가 나서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도심과 6개 읍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천안갑. 보수 색채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난 8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6차례나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된 지역입니다. 대부분 쉽지 않은 승부가 펼쳐졌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문진석 후보가 초접전 끝에 불과 1323표 차이로 신범철 후보를 이기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년이 지난 뒤 두 후보가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7인의 멤버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하는 문진석 후보는 천안 발전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동서로 갈라놓은 도시철도 지하와 청주공항까지 철도 연결 등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해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주공항까지 철도 연결, 그다음에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한 동서가 분리된 도시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원도심을 확실히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고 다시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국방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방 AI 센터를 유치하고 원도심 지역에 GTX-C 노선 역사를 추가로 설치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TX-C 노선이 천안역에 오는 만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방 AI 센터를 유치하고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원도심의 부흥을 이끄는 것이 제 지역 공약의 핵심입니다. 천안갑은 과거 새누리당 충남도당 정책위 의장 출신 허욱 후보가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3자 구도 속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 청룡동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각 후보 진영은 표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는 오늘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98일 만으로 충남도는 이에 앞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도내에서는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발생한 바 있으며 아직 철새 북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충남도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무려 7년 만에 여자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정관장의 고희진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장 네드스파크스는 최근 7년 동안은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올해는 3위로서 이제 본배구에 직행을 했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뭐 FA로 이소영 선수가 2시즌 전에 영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올 시즌에 이제 아시아 커트를 하면서 저희가 메가 선수를 뽑은 게 결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정관장 팬들이 또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주셨고, 우리 선수들 코칭 스텝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동력이라면 정말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위로 플레이오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후반에는 7연승을 구가하는 등 지심이 아주 폭발적인데 이런 기세라면 플레이오프전에서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흥국생명을 아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자신 있으신지요? 네, 뭐 감독은 항상 자신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6라운드에서 이겼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1차전 1세트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지만은 한번 이 기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전문가들께서도 정관장이 플레이오프 가서 달라질 거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저희는 정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병 선수들의 활약과 인기도 이런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히잡 스파이커로 유명한 메가 선수의 활약도 대단한 것 같은데 특히 고국에서는 아주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메가 선수가 옴으로써 이제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은 구단 유튜브 채널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저희 영상 조회수도 뭐 그전보다는 적게는 몇십만, 많게는 뭐 100만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경기장에 오시는 걸 보면은 정말 메가 선수가 인도네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의 상승세가 이어져서 내년에도 우승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강팀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네, 감독은 지금 시즌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뭐 향후 3년, 5년,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2시즌 하면서 이제 여자 배구 선수들을 좀 파악하는데 확실히 신경을 썼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플레이오프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적도 조금은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팀이 되려고 하면은 팀의 좋은 문화가 스며들어야 됩니다. 항상 노력하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가끔씩은 또 선수를 영입하고 한다면은 앞으로 정관장 배구단이 계속 좀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남대학교가 제18대 이승철 총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위기를 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고, 개교 70주년 준비 발전기금 캠페인 1호 기탁자로 2억 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쾌척했습니다. 총장 취임식과 함께 대학법인 대전기독학원 24대 곽충환 이사장의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윌러드 벌슨 미8군 사령관이 대전지구 전투 전승기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대전시에 전했습니다. 대전지구 전투 전승기념식은 6.25 전쟁 당시 미 제24사단의 성공적인 방어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대전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